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그림으로 배우는 한국사 1탄에 대해서 강의를 시작하게 된 람람봉입니다. 제가 요거 찍는 게 처음이라서 많이 서툴 수도 있는데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주로 공무원 공부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강의를 진행할 예정이고요. 특히 공무원 중에서도 저희 오빠가 군무원을 준비하고 있는데 군무원들이 4급 정도의 한국사 검정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서에 맞춰서 한번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1탄으로 조선의 건국 부분을 준비했는데요. 간략하게 먼저 살펴보도록 해볼까요? 조선의 건국. 제가 지금 필기하는 내용들을 같이 필기해 주셔도 좋고 아니면 제 블로그를 타고 들어오시면 제가 필기한 내용을 업로드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다운받으셔서 그냥 한번 쑥 훑어보시면 조선 건국 내용에 대해서 알차게 학습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조선이 건국되려면 조선 이전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는 모두들 알고 계시죠? 바로 고려라는 나라가 있었는데요. 고려라는 나라가 멸망하게 된 배경을 먼저 알아야지 조선이 어떻게 건국됐는지 알 수 있겠죠? 고려라는 나라는 이제 고려 말에 분위기가 어땠는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저는 고려 말을 생각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약간 그림 같은 게 있어요, 여러분. 저희가 이제 연지곤지라는 거를 결혼할 때 많이들 예전에는 찍었었죠. 요게 이제 몽골의 풍습인데 고려 말에는 이제 원나라의 침입을 받으면서 원나라의 세력이 아주 강해진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원나라에 이제 붙어서 이제 사는 귀족들이 있었는데 좀 쉽게 표현하자면 저희가 일본한테 지배를 당했을 때 친일파들이 많이들 이제 생기고 친일파들이 왜 생겼을까요? 왜냐하면 이제 거대한 세력에 붙잡혀 있으면 아무래도 돈을 벌거나 사업을 하거나 할 때 쉽기 때문에 이제 친일파 같은 세력이 일본이 저희를 점령했을 때 많았던 건데 요 고려 말에도 동일하게 원나라의 세력이 강해지니까 권문세족이라고 해서 즉 원이라는 큰 나라에 기대어서 이제 조선에서 어떻게 보면 횡포를 하는 귀족 세력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권문세족이 횡포를 하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처음에는 너무 힘이 세면은 아예 건들지를 못하잖아요. 근데 나중에는 요거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이런 세력들이 성장을 하게 되지요. 그래서 비판하는 세력이 많이 성장하게 됐어요. 그 비판 세력의 주축을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먼저 머리로는 신진사대부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몸통, 즉 힘을 가진 세력으로는 신흥무인 세력이 있었습니다. 만약 이들이 각자로 활동을 했다면 이렇게 고려가 붕괴되는 길까지는 가지 못했을 수도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둘이 아주 힘을 합치게 됩니다. 즉 한 몸이 된 거죠. 즉 머리로는 신진사대부, 몸으로는 신흥무인 세력이 힘을 합치게 되면서 이 세력들이 급성장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당연히 권문세족의 힘은 약화가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조선이 건국되는 시발점, 요가 아니고요. 시발점, 즉 뭔가 핵심이 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 사건이 바로 위화도 회군인데요. 저희가 이제 위화도 회군 되게 뭔가 중학생 때부터 되게 많이 들어봤는데 그 뜻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해서 간단하게 이제 배경 지식으로 말씀을 드리면 위화도 회군은 이때 중국이 명나라였어요. 명나라가
천령 이북 땅을 본인의 땅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제 저희 쪽으로 막 침입을 해오게 된 거죠. 그래서 침입을 해오니까 이때 장군, 최영 장군은 말했어요. 아, 우리는 요동을 정벌하자. 이렇게 말했고, 이성계, 어떻게 보면 제야의 고수였던 이성계는 요동을 정벌하라는, 어떻게 보면은 이성계보다 높은 사람이 최영이었거든요. 그런데 최영의 말을 무시하고 개경으로 군대를 몰고 가면서 요동을 정벌하겠다고 몰고 가면서 다시 개경으로 백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때 이제 요동을 정벌하라고 내줬던 군대 세력이 많이 있었어요. 그 군대 세력을 가지고 권문세족을 붕괴시키고 실권을 장악하게 됩니다. 즉, 어떻게 보면 제야의 고수로만 살고 있던 이성계가 반짝 이게 되는 사건이 바로 위화도 회군이라는 사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권문세족을 조금 세력을 약화시켰다고 해서 바로 왕이 되는 건 쉽지 않겠죠. 왜냐하면 고려에 사람이 한두 명 있는 그런 작은 마을도 아니고 국가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힘이 필요하겠죠. 그러면 저희가 또 나라를 건국하기 위해서는 뭔가 명분. 왜 지금 우리가 조선이라는 나라를 멸망시키고, 잘못했네. 고려라는 나라를 멸망시키고 왜 조선을 건국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분이 필요했죠. 그 명분으로 패가 입진, 즉 가왕을 몰아내고 진왕을 세운다라는 패가 입진 논리를 만들게 되죠. 이제 패가 입진하면은 되게 어려운 말 같아서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패가 하면은 뭔가 쓰러지고 있고, 입진하면 뭔가 세워지고 있는 느낌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기존에 있던 왕권 세력들을 몰아내고 뭔가 자기네들 이성계의 입맛에 맞는 진왕을 세운다는 느낌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실 것 같으세요. 요거 패가 입진에 대해서 내가 잘 모르겠고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제가 하나 추천드리고 싶은 드라마가 있는데, 신돈. 저는 이 드라마를 되게 재밌게 봤는데, 신돈이라는 드라마 그냥 한 번쯤 시간 나실 때 봐주시면은 요 조선이 건국되기 전에 고려의 상황이라던가 이런 내용을 조금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즉 신돈이라는 어떤 세력을 이용해서 신돈몰이라고 저는 표현을 하는데요. 신돈몰이를 하고, 즉 가왕을 몰아내고 진왕으로 공양왕, 요 이성계 세력이 세우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성계 세력이 세운 이 공양왕은 어떤 왕이었을까요? 단지 그냥 껍데기만 있는, 즉 허수아비 왕에 불과했지요. 이렇게 허수아비 왕인 공양왕을 세워서 명분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지금 저희가 쭉 봤는데 고려 말에 피폐화된,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의 비판을 받던 권문세족의 횡포에 관련해서 지금 신진사대부와 신흥무인 세력이 성장하게 됐고, 그리고 제야의 고수로만 머물러 있던 이성계가 위화도 회군으로 어떻게 보면 지금 조선의 정점에 와 있게 되었고, 그리고 패가 입진이라는 명분으로 모든 신진사대부 세력을 응집시킨 거죠. 요 명분이 맞다. 신돈이라는 악기를 어떻게 보면 몰아내고 지금은 신진왕을 세워야 할 시기다 라는 것까지는 어떻게 보면 약간 윗사람들의 얘기죠. 아랫사람들은 뭐가 필요했을까요, 여러분? 아랫사람들은 먹고 사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래서
여론을 위해서는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주는 왕이 올 거다라는 게 필요했기 때문에 과전법을 공포하게 됩니다. 즉, 기존의 권문세족들이 만들었던 어떻게 보면은 되게 착취가 심하고 이 강부터 이 강까지가 내 땅이다 막 약간 이런 식으로 이 산부터 저 산까지가 내 땅이다 이렇게 아주 다 지가 해먹으려는 그런 게 많았는데 그런 토지 문서들을 불태우고 이제 농민의 경작권을 보호하는 과전법을 공포하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신진사대부와 신흥무인 세력, 이성계 편에 서게 되는 거죠. 이렇게 조선은 건국의 시기를 맞게 되는데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했던 사건이 바로 죽음 그리고 탄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죽음. 제가 아까 처음에 얘기를 드리고 싶었던 또 드라마가 하나 있는데 유아인이 나왔던 혹시 드라마 다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거기서 약간 명장면이라고 꼽기도 조금 그렇긴 하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명장면으로 꼽는 게 이제 유아인이 정몽주를 죽인 장면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정몽주라는 인물이 있었어요. 정몽주도 물론 지금 고려가 피폐되었고 어떤 개혁이 필요하다는 거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인물이었지만 온건적 개혁파였어요. 그러니까 조금 천천히 고려에 내에서 개혁을 해 나가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던 인물이었는데 정도전이나 이성계나 이런 인물들은 빨리 급진적으로 개혁을 하고 전면적인 토지 개혁을 통해서 역성혁명을 추진하자라는 혁명파 신진사대부들이 많았기 때문에 정몽주가 되게 큰 걸림돌이었어요. 그래서 정몽주를 이제 어떻게 보면 죽이게 되면서 결정적으로 조선이 건국되었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조선이 건국되기 위해서 그냥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허수아비 왕이었던 공양왕이 왕위를 이성계에게 물려주게 되었고요. 도평의사사라고 하셔서 최고 정무기관이었던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자면 지금의 청와대 같은 도평의사사를 장악하게 되면서 실질적으로 조선 건국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저희가 오늘 조선 건국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살펴보았는데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하는 강의는 이제 그림으로 배우는 한국사라고 하셔서 조선 건국이라고 이제 떠올려 봤을 때 제가 오늘 되게 주저리주저리 말을 많이 했는데 간단하게 이제 5컷의 만화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사실 역사라는 게 내용을 깊숙하게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큰 흐름을 이해하는 게 가장 첫 번째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정리해드리는 그림으로 조선 건국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한번 쭉 생각을 더듬어보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처음에 이제 조선 건국의 배경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연지곤지를 떠올리면서 권문세족이라는 세력이 있었죠. 이 권문세족 세력을 신진사대부와 신흥무인 세력이 결합하면서 권문세족은 지는 별, 그리고 신진사대부와 신흥무인 세력은 뜨는 별이 되는 상황을 만들어지게 됐고요. 다음에 두 번째로 시발점 이라고 할 수 있는
위화도 회군이 발생하게 되면서 제야의 고수로만 남아있던 이성계가 중앙으로 나오게 됩니다. 명분으로 폐가 입진, 허수아비 왕으로 신진사대부 세력이 공양왕을 왕 위에 올려놓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여론몰이를 위해서 기존에 있던 토지 문서를 불태우고 농민의 경작권을 보호해주겠다며 과전법을 시행하게 되죠. 그리고 다섯 번째로 죽음, 그리고 탄생이라는 걸로 정몽주를 죽이게 되면서 이제 조선이 건국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신진사대부 세력이 일어나게 되고 이성계가 중앙으로 진출하고 그리고 폐가 입진으로 공양왕을 세우고 토지 문서를 불태우고 과전법을 시행하면서 이제 많은 농민들의 여론을 형성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성계가 왕위에 오르기 위해서 정몽주를 죽이고 조선이 1392년 조선이 탄생하게 됩니다. 오늘 이제 어떻게 보면 5컷의 이제 만화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려봤는데요. 제가 첫 강의다 보니까 조금 설명하는 게 미흡한 점이 굉장히 많은데 제가 요거 자료를 조금 깔끔하게 정리를 해서 블로그에 업로드를 해 놓을 테니 다들 오셔서 당연히 무료로 업로드 받으시고 조선 건국하시면 제가 그려드린 이 5컷의 핵심적인 만화 컷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림으로 보는 한국사 TV 1탄 모두 완료됐고요. 구독, 팔로우 같은 거 많이들 하시던데 저는 처음이라 잘 못하겠어요. 그러면 여기까지 오늘 조선 건국에 대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